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은 왜 김만배를 증언대에 세웠을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왜 김만배를 증언대에 세웠을까요? 검찰은 도대체 뭘 얻으려고 김만배를 법정에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김만배는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김만배에게서 검찰이 얻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검찰은 20억 대선 자금 약정설이라든지 혹은 의형제 문제라든지 혹은 428억 이재명 비자금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김만배한테서 뭔가 의미 있는 답을 얻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검찰이 잘하는 짓이 뭐냐면요. 멘트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큰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말장난인 거고 침소봉대를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부풀리고 거기에 뭐 하나 덧붙이고 또 하나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원래 그러면 잘해요. 엄청 잘해. 자,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봐요. 하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 검찰이 정말 도대체 왜 김만배를 불렀지? 결과적으로 김만배의 입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20억 대선 자금인 건 물론이고요. 428억은 근처조차 못 갔지. 아니 428억은 다시 더 이상 꺼내놓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428억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도 해주길 바랬을런데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애시당초 유동규 지분 자체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유동규는 또 법정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내 지분 있다고 라고 막 빗대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428억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누가 아는 겁니까? 김만배가 아는 거거든 결국에. 김만배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김만배가 진짜 그건데 오해한데 누구 말 맞다나. 김만배가 보스인데 김만배가 쟤 우리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줄 거 없어요. 해버리면 끝이지 뭐. 유동규가 아무리 나는 김만배 사람이야. 내가 김만배한테 받을 돈 있어. 아무렇게 설쳐봐. 그게 되나? 안 돼.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은 정말 본전도 못 찾은 셈입니다. 근데 검찰이 왜 불렀을까? 검찰이 이게 예측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김만배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김만배는요. 이런 말부터 했습니다. 20억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물어봐요. 20억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정진상이 됐든 김용이 됐든 요구받은 적이
있던가요? 라고 하니까 아마 검찰은요,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딱 잘라 말했느냐? 아니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요구받은 적이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기사회생할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김만배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정진상이 혹은 김용이 나한테 정치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김만배하고 정영학 몇 번 보지도 않았어. 김용 친하긴 친한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못 봤어. 그런데 무슨 대선 자금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야, 너 의형제 매자 때문에 정진상하고 그런데 보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의형제는 누가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무슨 나이 50 넘어서 뭐 의형제 맺는다고 그러냐?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쏘아붙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하루,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엄청난 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야, 정진상이 20억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나는 들은 적도 없고 그건 뉴스 보고 처음 알았어. 자, 여기에 검사가 따지고 묻습니다. 야, 아니 녹취록에 보니까 도지사한테 부탁할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다는 건 네가 이재명하고 가깝다는 얘기 아니야? 하다못해 정진상하고 가깝거나 김용하고 가깝거나, 그러니까 이재명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 정진상하고 김용이니까 적어도 이재명하고 모르면 정진상, 김용하고 잘 알아야지. 야, 도지사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 김만배가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이재명은 인터뷰할 때 딱 한 번 만났고 도청 근무할 때는 간 적이 없어.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니고 내가 이화영 부지사하고 좀 친하기 때문에 그 학교 선후배 관계라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좀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아니야.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남욱하고 유동규가 나한테 몰래 와가지고 자기하고 진술을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폭로를 하죠. 자, 이것 때문에 검찰이 하면 난리가 나요. 자,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제일 김만배가 힘들 때 슬그머니 옵니다. 와가지고 동규 형이 힘들어하는데 형도 대충 말 좀 맞춰줘. 그래야지 형도 빨리 나가고 말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김만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김만배의 모친이 돌아가신 날. 그날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감옥에 있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나가보지도 못하지. 검찰이 내보내줄까? 법원이 내보내줄까? 아니면 못 나가는 걸까? 얼마나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겠어. 그런데 거기에 쓱 와가지고 형, 동규가 너무 힘들어하거든. 동규가 너무 힘들어하고 민용이 카톡 다 뺏기고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검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형도 좀 맞춰줘봐. 그래야지 형이 줄지, 양형이 줄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야비한 짓 아닌가요? 검사들이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천륜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해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쏟아내버립니다. 검찰로서는 김만배한테 말을 하나 좀 진술을 한번 유도해 보려다가 오히려 덤탱이를 쓴 셈이 됐죠. 말 그대로 본전도 못 찾은 겁니다. 특히 이날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몇 %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천화동인 1호에서 유동규 지분이 24.5%, 약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았고 4분의 1의 최종적인 이 액수가 428억. 그러니까 이 돈은 유동규와 정진상과 김용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 공동체의 비자금 저수지다라는 식으로 몰고 왔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 부분에 나름의 이 전력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한테 요 얘기를 확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428억은 누구 거야? 유동규 거야? 뭐 이렇게 요 얘기를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김만배는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동규 지분 자체가 없는데? 야, 너 녹취록이고 여기 보면은 428억은 적어도 428억 정도는 유동규 몫이라고 네가 하지 않았어? 그래, 정진상 김용 몫은 아니라 쳐. 유동규 몫이라고 네가 했잖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어? 왜? 야,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야? 아, 그거 실은 내가 이 천화동인 아니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썼거든. 너무 많이 쓰니까 이 비용 많이 쓴 거를 내가 어떻게든 좀 만회하려다 보니 어떻게 이거를 남욱하고 정민용한테 돈을 좀 이렇게 부담을 좀 떠넘겨야 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해. 그 명분이 뭐? 내가 돈 없다. 내가 돈 없다는 건 뭘로 말해? 아, 내가 실은 유동규한테도 돈을 줘야 돼. 유동규 지분이 있어서 내 몫은 얼마 안 돼. 이렇게 뻥을 쳐야 되겠더라. 그래서 유동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천화동인 1호는 이거 좀 있다고 얘기해줘. 내가 뻥 좀 칠게. 라고 했다는 거야. 자, 유동규 지분이 없다? 라는 말은 뭘 말한다? 이른바 428억 약정설, 428억 비자금 저수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유동규 지분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비자금 저수지인지 뭔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동규 지분 자체가 없으면 비자금 저수지고 나발이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유동규 지분이 있고 그 유동규 지분은 사실은 이재명 거고 이렇게 논리를 펴왔던 게 검찰이잖아요. 그래, 그 논리대로 진행이 돼 와야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올가맬 수가 있는데 유동규 지분 자체가 없대. 그거 내가 그냥 한 뻥이야. 뻥이야. 이래버리니까 검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428억 존재 자체가 부인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존재 자체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존립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얘도 조금 고쳐야 되겠네.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게 아니라 존립 근거가 없다는. 자, 존립 근거 자체가 부정당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유동규의 지분이 있다 정도는 하다못해 요것만이라도 확보해도 검찰로서는 그래 성공이다. 뭐 20억 대선 자금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28억 요것만 확인되면 20억 대선 자금설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겁니다. 428억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은
이걸 믿고 428억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남욱이나 정민용도 유동규한테 돈을 준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남욱하고 정민용이 유동규가 툭 하면 428억 운운하면서 나중에 돈 갚을게, 돈 좀 줘 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잖아. 그러니까 428억이 실제로 유동규한테 안 갔더라도 한 푼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그 지분만 존재한다. 이것만 확인되더라도 검찰은 뭔가 이걸 얘기를 풀어볼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뭐 존재 자체를 안 해. 검찰은 이제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동규 지 지분이 없다는 거 유동규도 알아. 내가 네가 뻥 좀 쳐달라. 아니 내가 뻥 칠 테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2019년 5월 이전에는 애시당초 그런 얘기, 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자체가 없어. 그때는 유동규가 존재한 적도 없어. 그것만 보더라도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거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애시당초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면 2019년 5월이 아니라 맨 처음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얘기가 알려졌었어요. 정상이지. 그런데 2019년 5월 이전에는 유동규란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러다 갑자기 2020년 초에 갑자기 등장해요. 왜? 즉 비용 분담을 놓고 남욱하고 정영학, 김만배가 갈등을 벌이기 시작할 때 그 무렵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도 안다 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합니다. 야, 황당하죠. 자, 이 얘기 검찰로서는 믿기가 싫었을 겁니다. 판사도 이게 진짜야?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이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혹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김만배는 정영학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비용 분담을 시키려고 유동규 너한테 지분 있다 라고 좀 말하려고 하니까 네가 좀 그렇게 말해줘.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김만배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남욱도 나중에는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거 알았대요. 이 얘기도 김만배가 법정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남욱이 나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를 상대로 640억 내놔라 라고 소송 낸 것도 실은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소송이다. 남욱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 소송 안 내면 만배형이 다 먹는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 만병이 다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천화동인 1호에 내 차명이 있어. 그래? 그럼 내 차명권 내놔. 이렇게 된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녹취록에 실제로 그 비슷한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랬대. 우기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너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대. 그랬더니 만배형이 지 혼자 다 먹게 되잖아요 라고 하더래.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원래 천화동인 1호는요 김만배 혼자 단독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죠. 그런데 그 중에 꾸며놓은 사람 중에 일종의 차명 지분 중에 누구께 있었다? 예, 남욱께 있었어요. 근데 차명 지분이기 때문에 남욱은 실제로 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소송할 이유가 없어. 지 몫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한다고? 야, 그거 내 거야. 차명이든 내버리든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내놔. 라고 했다고. 왜 그랬다고? 아, 원래 거기 유동규 지분이 있어가지고 유동규랑 나눠 먹는 줄 알았는데 유동규 거 없어? 그러면은 내 거 내놔. 유동규 준다고 해서 내가 양보한 건데 유동규 안 줘? 그럼 내가 내 목숨 차려야지 라고 해서 소송을 낸 거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뒷받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딥다 황당했을 겁니다. 자, 검찰은 혹 때려 갔다가 혹을 더 붙인 게 됐지. 덕지 붙인 게 된 거예요. 도대체 검찰로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측을 못했을까? 검찰들이 예측을 못했을까요? 만배가 도움을 안 줄 거라는 거 예측 못했을까? 예측을 했는데 검찰 측 증인이 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만배가 검사가 아닌 변호사 측 증인이었다면, 피고인 측 증인이었다면 그 얘기가 또 다르지. 피고인들이 좀 유리한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김만배를 불러들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 측 증인이라고. 근데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고 심지어 오히려 검찰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는 얘기만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검찰이 그걸 몰랐을까? 예측 안 했을까? 저는 예측했다고 봅니다. 검찰도 만배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을 거야. 저 정도로 검찰을 바보로 만들까? 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김만배가 도와주지 않을 거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불렀지? 저는 여기서 검찰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 즉, 검찰은요,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올가매기도 힘들고 이미 이재명을 배임 같은 걸로는 일단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대장동에서 털고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검찰 마음대로 털고 나가기가 어렵지. 왜? 50억 클럽이 있잖아. 그리고 김만배가 판사들, 검사들, 기자들한테 돈 뿌렸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특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로서는 50억 특검을 저지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50억 특검이 설령 시작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과 없이 주저앉도록 해야 되겠지. 중단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출범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없게 애시당초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둬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 428억 유동규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렇게 숱하게 거론되던 유동규 지분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나의 허언이야. 실은 내가 비용을 좀 나무기하고 정영학한테 떠넘기려다 보니까 내가 뻥친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정영학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428억의 존재, 그래서 이재명 지분, 비자금설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모두 같이 무너진다? 50억 클럽도 무너지는 거예요. 50억 클럽의 존재는 뭘로만 입증이 되고 있느냐? 정영학 녹취록에서만 입증이 됩니다. 나머지는요, 없어. 유일하게 돈이 간 것도 50억 클럽 중에서 돈을 실제로 50억을 받은 사람은 곽상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돈을 안 받았어. 받은 흔적이 없어. 물론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총 300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박용수, 곽상도 빼고면 나면 나머지 6명, 나머지 4명은 돈이 간 흔적 자체가 없어.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홍성군은 참 있구나. 자,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이 사람들한테 돈이 간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50억 클럽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면. 그러면 50억 특검 해봤자 예, 소용없는 거지. 역시 김만배의 입 앞에서 딱 끊기게 되는 거죠. 검찰도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50억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박영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박영수를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나와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자금의 최초 발원지가 부산저축은행이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을 하면은 박영수, 윤석열 나온단 말이야. 결국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박영수로 가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탈출구를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이정근 리스트니 이정근 노트니 하는 게 검찰이 찾아낸 새로운 아이템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너무나도 시기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 조작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점, 그 조작의 내용이 매우 조잡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그리고 검찰로서는 이제 대장동에서 손을 떼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 결국 검찰은 대장동에서 이제 탈출하고 대신에 다른 아이템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정근이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썰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의심해보고 대비해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상도는 돈 줬죠. 예, 곽상도는 돈 받았죠. 곽상도는 돈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곽상도가 뭐가 됐어요? 아들한테 준 돈이 돼가지고 곽상도 아들한테 간 돈이 돼가지고 무죄가 났잖아. 이거 뒤집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곽상도 아들하고 곽상도를 뇌물에 공범으로 엮었대죠. 자, 공범으로 엮으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곽상도 아들이 나는 그냥 가서 돈만 받아오는 메신저일 뿐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나는 뇌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놈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자, 이러려면은 곽상도의 아들인 곽병채가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아야 되거든. 그런데 곳곳에서 곽병채가 나름 열심히 일한 흔적이 나와 또. 안 돼요, 이거. 자, 제가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휙 넘어가서 바로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진행을 못하죠, 여러분. 그죠?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3,796분, 잘하면 3,800여 분, 4,000명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800이면 이제 신기록이 되는데, 예. 자, 구피님, 특검 가서 독하게 해야죠. 예, 특검 가서 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특검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이 특검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야, 포기해! 그거 안 돼! 라는 게 아니고, 얘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 지금? 검찰이 이런 짓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비를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나온다. 월급쟁이 퇴직금이 50억, 이게 합법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합법이라 그랬어요? 예? 이거 합법이라 그랬어요, 제가? 제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제가 언제 합법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 말을 뭐 시비 걸려고 일부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합법이라 그랬어요?
참네. 와씨, 참 황당한 사람이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